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마음이 조금 우울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굴곡진 감정의 산을 넘어갑니다. 자, 때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때로는 굉장히 활기차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태양과 달의 어떤 역할이라 할까요? 음양의 조화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흘러갈수록, 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건강한 영적인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음악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이 주는 어떤 치유 효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음악을 자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주 하나 마무리하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주를 또 샘플로 놓고 또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센터 회원님들과 자,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신 자, 그런 회원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선천이라는 시대, 자, 선천 시대는 자, 60 한갑을 기점으로 거의 뭐 저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한 60 넘어서 또는 70 한두 살, 자, 70 중반을 못 넘기시고 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중적인 수명의 어떤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 신체 나이가 거의 120세가 가능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수명은 길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 지 이미 오래된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50이다, 60이다 해서 옛날처럼 수명이 짧던 시대처럼, 자, 그런 계획을 살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선천의 시대만 살아가는 60, 70을 기점으로 수명이 이렇게 평균 수명을 살던 시절에는, 자, 자식에게 효도받고 자식에게 나의 노후를 보상받는, 자, 보상받는, 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들이 자, 잘 돌아가던 시대였죠.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당연히 또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노후는 좀 보장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점점 더 이제 90년대가 넘어가면서 2000년대가 돌입되고 하면서, 자, 이 개념이 흔들리고 자식이 부모를 이제 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선천의 시대만큼 그렇게 강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노년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 생명이 연장되는 시기가 100세까지, 평균 나이가 이제 100세라는 시대에 돌입이 됐다는 거죠. 자, 특별한 사람만이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평균적인 나이가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위를 많이 보면은 80이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주변에 보십시오. 80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도 이제 50이 넘어서 지천명이라는, 자, 우리 영적인 어떤 공부의 시작점을 알리는 50의 지천명을 기점으로 해서, 자, 60, 70, 80, 90, 100살. 자, 우리는 우리 노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도 드리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우, 나는 뭐 이제 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랄 게 뭐가 있냐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선천의 개념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분의 삶이지만은, 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는 이제 노년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준비가 되지 않고, 만약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떤 연금이 나오는데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다. 자, 이런 개념으로 살아간다면은,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결코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자, 노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첫 번째 다가오는 질병의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자, 우울한 것은 내가 먹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나는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먹고 사는 것조차도 자, 불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 포함해서 나는 먹고 사는 거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 노년의 삶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반입니다. 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전반의 인생보다 후반의 인생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자,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50부터 60부터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은 선천의 시대의 개념에서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는 거,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안한 자, 어떤 출발의 노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선천의 개념의 노년의 시대는 거의 60대 아니면 70대에 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천의 어떤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런 계단을 밟을 필요가 없던 자, 그런 시대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그냥 자식에게 효도받고 자,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 내가 좀 보양하고 자, 이 정도의 개념에서 나의 노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이유가 자, 내가 선천의 개념의 노인의 어떤 역할, 자, 자식의 효도받고 뭐 손주들 키워주고 자, 이 정도에서 내가 끝난다면 나의 노년 남은 50년 또는 더 이상의 노년의 생활은 굉장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정신적인 어떤 곤란함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50이 넘고 60이 넘으신 자, 그런 분들은 자, 특히나 60이 넘으면 이제 은퇴, 자, 50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하고 뭔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시기에 도착한 거죠. 자, 지금은 또 옛날과 많이 다르게 은퇴를 하셔도 자, 굉장히 젊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인 것을 찾아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노년의 그 어떤 계획,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 내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돼서 있고 딱 플러스 알파로 자, 나의 노년을 나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또 한번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아유 뭐 70대면 다 됐지 80대면 다 됐지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후천의 노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힘든 노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자, 전반 선천의 삶에서부터 자, 후천의 삶이 이제 100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선천의 삶은, 자, 육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이뤄내고 뭔가 경험을 쌓는, 자, 그런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선천 50년을 살았다면, 자, 50년부터 후천 50년까지, 100세 시대까지는, 자, 그 경험과 노하우,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노력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자,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살찌고 우리의 노년 또한 아주 풍요롭고 아주 존경받는 노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곳곳에 요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자, 어떤 뇌 손상의 그런 상태로 20, 30년을 계속 살아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바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족은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우울의 어떤 바이러스를 뿌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조건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50, 60대신 모든 분들이 자, 앞으로 내가 남은 나의 100세 시대, 50년, 60년 남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볼까? 전반의 선천의 시대에서는 내가 내 가족과 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자, 후반의 삶에서는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되어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마인드 전환, 빛의 어떤 전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천의 삶에서 내가 어떤 육체적인 삶에서 머물렀다면 자, 후천의 60년, 후천의 50년의 삶은 반드시 이제 영적인 삶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포커스를 바꾸는 자,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후천의 삶에서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당당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 플러스 알파로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는 자, 노년의 삶에서 60 이상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나와 나의 가족이 먹고 사는 수단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면서 나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일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내 노년의 삶에서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 6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제 70 넘었고 80 넘으면 이제 다 됐지. 자, 그리고 뭐 하늘이 부르면 가야지. 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계획입니다. 자, 옆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천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후천의 시대는 이미 우리는 지금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노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빛을 이 땅에 분사하면서 살 것인가.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노년이 어떻게 보면은 초년 우리가 선천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밥만 먹고 산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나는 내가 연금이 달달이 나오고 아무 걱정이 없다. 자,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다. 나의 노년에는. 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선천의 그 습관, 그 버릇대로 아직도 나의 후천을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정녕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고 꼬박꼬박 나오는 어떤 돈에 의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자, 후천에서 내가 그런 느낌을 또 받고자 한다면 자, 이것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아주 소중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인가? 자, 이것을 한번 노년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이 시절, 자, 후천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자, 후천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을 한 잔 먹고 네, 이제 자, 이 여학생 사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딱 두 번 나누니까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화이트보드 보십시오. 자, 저번 주에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과연 이 사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간목의 생사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번 주에는 자, 저번 시간에 괴강살 그리고 기문관살에 대한 얘기를 절처봉생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절처봉생. 그렇죠. 간목이라는
이 재성이 자 신금이라는 자 절제에 놓여 있음으로써 과연 이 간목이 이렇게 위협적인 화기와 금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간목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자 절제에 처한 갑신이라는 이 간목이 어떻게 절처봉생의 어떤 힘으로 살아났는가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괴강과 기문 괴강살과 기문관살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 여학생, 자, 성격에 관한 얘기. 자, 이 여학생은 참고로 제가 타이틀 제목에도 적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 귀신병 비슷하기도 하고, 자, 정신적으로 말하면은 우울증, 조울증, 굉장히 심각한 어떤 증세를 많이 보이는 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나누고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괴강살과 기문관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주에 보면 경술괴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경술괴강. 자, 그리고 기문관살을 보니까 자, 연지의 사화. 자, 그다음에 자, 일지의 술토. 자, 사술 기문관살입니다. 자, 화기가 이렇게 많고 근기가 강한 이런 상태에서 특히나 정신에 들어가는 이 목입니다. 간목입니다. 간목이 올라와 있죠. 자, 시간에 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여학생은 상당히 기문관살과 괴강의 작용이 엄청나게 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거죠. 자,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자, 6세 신미 대운에서부터 자, 45살까지는 자, 금과 화기의 대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많이 겪을 것이다 라는 자 그런 어떤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여학생의 괴강살이 어떻게 작용하고 기문관살은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또 이 여학생의 성격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신살의 개념은 사주의 격과 그 작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자, 신살, 12신살에 보면은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해가지고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개념, 12신살의 개념은 자, 사주의 격과 그 작용에 있어 자, 차이가 많다는 거죠. 자, 어떨 때? 자, 기문관살이나 괴강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신살은 운의 흐름이 좋지 못할 때 크게 일어나고 사주가 좋고 흐름이 원활하고 조후가 잘 되고 통관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흘러갈 때는 자, 흉신의 작용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것이 키포인트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운의 흐름이 좋고 사중 원국이 잘 흘러갈 때 예를 들면 괴강살이나 기문관살이나 뭐 여러 가지 살들이 있습니다. 역마살, 화개살, 천살, 뭐 망신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자, 좋은 쪽으로 발복을 하지. 자, 이게 나쁜 쪽으로 어떤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의 에너지가 좋다는 건데. 우리 집이 행복한데. 자,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항상 도둑이 들어올 때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집안이 어수선할 때 뭔가 정신이 없을 때,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잘 터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주에 많이 대입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운과 세운에서 흉할 때 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화살이나 역마살을 들어 귤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역마가 있다 해서, 자, 아니면 도화가 있다 해서, 아니면 천살, 화개살, 여러 가지 망신살, 자, 들어있다 해서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살들이 12신살의 살들이 좋은 장점이 있는 방향으로 그 일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가 좋을 때는 흉이나 어떤 살이나 자, 형이나 충이나 파나 자,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커버가 될 정도로 나의 에너지가 강하게 지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위 사주에서 기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된다. 자, 이는 사주가 불순한 데다. 자, 목이라는 간목은 정신에 속하는데 간목이 바위 위에 메말라 있어 정신이 없고 기문이 연주에 있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정신이 없는데 기운마저 겹쳐 아주 힘든 사주가 되었다. 자, 그렇죠. 간목 자체가 항상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펼쳐 보실 때, 자, 목이라는 에너지가 우리의 정신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런, 정신이 굉장히 심각한, 자, 가정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굉장히 밖으로 돌출되어서 많은 일을 벌이는 자, 어떤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 속에서 나무라는 에너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심리,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는가부터 먼저 보는 것도 목이라는 에너지의 상태를 봄으로써 이 사람의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나무라는 에너지가 우리 사주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자, 이 사람은 뿌리가 안정적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뿌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가지가 뭐 비바람에 흔들리고 둥치가 예를 들면 어떤 도끼에 날에 자극을 받더라도, 자, 뿌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위협적인 상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여학생의 상태처럼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안정하고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나무가 놓여 있다는 것은, 자, 뿌리라는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뿌리라는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무력하다. 자, 어떤 위협적인 상태의 뿌리가 지금 뽑혀 나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에 어떤 비바람이 와서 가지를 흔들어 버리고, 아니면 도끼가 이 둥치를 쳐버린다면, 자, 한 방에 이 나무는 꺾어져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 속에 나무라는 에너지의 상태, 자, 정신적, 마음적, 심리적인 상태를 첫 번째 파악했을 때, 자, 이 사람의 지금 심지, 뿌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나무 갑목이 갑신이라는, 자,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데다가, 자, 뿌리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상태죠. 예를 들면 을목은, 자, 어디에서든 뿌리를 잘 내리는, 자, 꽃입니다. 들꽃이고 뭐 잡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시멘트 사이에서도 을목은 생명을 발화시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이 강하지만, 갑목이란 에너지는, 자,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멋진 나무지만, 자, 뭔가 뿌리를 내리는 면에 있어서 생명력을 끈기 있게 내리는 면에 있어서는 을목보다 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신은 바위 아래에 올라와 있는 나무인데다가, 자, 뿌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자, 거기다가 화금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상태, 도끼가 날이 쫙 쓴 상태에서, 자, 갑목이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어떤 인수의 힘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이런 갑목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이 여학생의 성격으로, 마음 상태, 심리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귀문은 두뇌 작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자, 사술 기문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사술 기문 간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발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기문 간살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괴강은, 자, 일주에 이제 괴강입니다. 경술 괴강. 자, 괴강은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며 짜증스러운 정서로 이 사주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 괴강살은 그 사주의 운행이 잘 흘러갈 때는, 자, 우두머리 리더십, 어떤 일을 끌어서 뭐랄까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일을 추진력 있게 몰아서, 자, 그렇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런 어떤 살도 되지만은, 사주가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짜증스럽고 신경이 예민하고 주위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내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문이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하여,
혼자 많은 시간을 가지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또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도 못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자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자주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자꾸만 관찰하고 세심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문간살이 있는 분들, 특히나 운이 좋지 않고 사주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 속에 이렇게 기문이 작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특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혼자서 잘 놀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분명히 늦잠을 잘 수밖에 없겠죠. 뭐 12시 1시가 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늘 개운하지 못하고 뭔가 사람이 무기력해 보이고, 자, 우울증 증세와 비슷합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자, 뭔가가 항상 힘이 없고 뭔가 넋이 빠진 것 같은, 자, 그런 느낌을 자꾸만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기문이 안 좋게 작용할 때, 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문은, 자, 자살지액이면서 정신분열의 원인도 제공하므로 이처럼 사주가 불순한 사람에게는 잘못 자녀를 건드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살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에너지도, 자, 내가 내 의지에 상관없이 뭔가 이끌려서 자살의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전에 자살에 대한 징후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문간살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나한테는 치명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 귀신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문간살에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은, 자, 중독 증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기문간살의 중독 증세를 보면은, 자, 정신과적으로 또 풀어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내가 조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이끌려서 파묻혀서 가는 거죠. 자, 모든 중독의 현상이 기문간살의 작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 혹시나 우리 조상 대대로 자살을 해서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친 분이 있다면은, 자, 그런 에너지가 우리 어떤 자식들 중에서도 그 자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함께 그 기운이 동하기가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손 중에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메모리 이 차원에서도 어떤 하나의 오점을 하나를 남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울해지고 뭔가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아무래도 우린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집안하고, 자,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집안이 있는 집안하고는, 자, 내가 더 자살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집안에 뭔가가 청명하고 생태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나만의 생태계도 되지만은 내 가족, 내 부모, 내 조상들과 함께 동하는 같은 어떤 종합적인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자살을 너무 하고 싶고, 자, 그것을 내가 또 실천에 옮기고,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집안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자, 그런 일이 일어난 어떤 메모리가 같이 동한다라는 거죠. 기억의 장치 속에서 그 어떤 장치가 하나의 연고리처럼, 자, 그런 끈을 가지고 동하게 되는 어느 시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집안의 이 생태계가 굉장히 맑고 청명하고 굉장히 뭔가 안정적이고, 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신 어떤 집안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 에너지가 내 스스로는 한 번씩 올라오더라도 이 스스로 올라오는 에너지를 여기서 동하는 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 생각을 했다고 해서 실천을 하는 사람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사주라는 것은 개인적인 나의 생태계의 어떤 생태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나의 부모님의 생태계의 모습도
되고 또 나의 조상들의 생태계의 모습도 다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로 다 아우러져서 종합 1세트로 하나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자, 우리 조상의 생태계에 그 생태계가 아주 칙칙하고 어둡고 자, 뭔가가 탁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탁한 생각을 하고 내가 우울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 에너지가 동하기가 굉장히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들의 에너지가 맑고 깨끗하고 뭔가 청명할 때는 내가 설령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어도 쉽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이 뭔가 이 연결끈이 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기문간살과 개강살 그리고 사주의 간목애라는 이 정신의 에너지가 너무나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 이런 아이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으면은 전문기관에 가서 의뢰를 해서 이 아이를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자, 우리도 아이가 교통사고를 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가 입원을 시켜서 아이를 치료를 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을 보이면은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한 응급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몰아붙이거나 아이를 다그치거나 뭔가 이유를 말해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의 대안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이 아이를 편안하게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게 하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자, 부모님이 배려해주는 자, 그런 어떤 현명한 자,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성격에 관해서 가겠습니다. 이미 뭐 괴강살, 자, 기문간살을 하면서 성격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에 관한 이제 정리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핵심. 자, 사주를 놓고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틀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사주를 잘 살펴서 판단해야 된다. 자, 위의 사주는 수기가 부족으로 금이 조열하여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때 기문까지 겹쳐 더욱더 혼란스럽고 더욱더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46세 을의 대운이 옵니다. 그렇죠? 자, 46세. 자, 해자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인생의 중반쯤 걸어가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뭔가 편안한 삶을 스스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세월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45살까지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공부를 자꾸 권해서 어떤 일반적인 삶의 그 어떤 사이클 속으로 아이를 밀어넣기보다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아이와 상담을 해보고 자,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면 학교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중에라도 학교를 내가 졸업을 하고 싶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런 방법으로 또 아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 바퀴 또 돌려서 아이를 한 템포 쉬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서도 수많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또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 인생에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나의 힘듦이 또 뭐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뭐 부모님에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혼자서 그 힘듦을 감내하고 가는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은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가 밤낮으로 뛴다 해서 아이에게 우리는 좋은 환경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 과연 이 자식에게 좋은 환경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물론 아이에게 뭐 부모가 함께 놀아주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자, 자식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한 삶을
가슴에 손을 올렸을 때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것이 이 아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진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편안한 것처럼 한 울타리에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범죄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무례하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 자식에게 혹시나 짓밟는 그런 어떤 말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식을 내가 너무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 며느리를 보게 되고, 자, 사위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선이 없는 경계를 넘어서서 함부로 또 대하는지,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아들 편만 들고, 자, 내 딸이라고 해서 내 딸만 편드는 건 아닌지, 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큰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는 항상 사소한 일에서부터 잔잔한 먼지 같은 일이 모여서, 자, 큰 일이 하나가 반드시 터집니다. 자, 큰 일이 터지는 게 오직 이 큰 일 하나만을 가지고 터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사소한 일들, 먼지 같은 일들이 하나씩 쌓여서 이것이 이제 흙이 되고, 이것이 바위가 되고, 자, 이것이 큰 산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축적이 되어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항상 할 때마다, 이게 필요 없는 말이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이 아니다 할 때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 자, 그것도 한번 습관으로 들여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어떤 하나의 행위지만은, 자, 이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큰 산이 하나 무너져 내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신에 관한 얘기, 자, 어떤 이 학생에 관한 마음에 대한 얘기, 자, 기문관살, 개강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는, 자,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온 타오 힐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